여러분께 알찬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닥터스. 안녕하세요, 성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좀 유명하면은 국민 이런 단어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건강 프로그램 하면 닥터스 딱 붙이는 것처럼 뭔가 음식에도 좀 유명하면 국민자를 딱 붙이는데 네. 국민 야식이나 국민 음식 하면 뭐가 혹시 떠오르세요? 치킨? 그렇죠. 네. 치킨, 삼겹살 이런 거 좀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먹을 땐 굉장히 좋은데 먹고 나서 이게 뭐 동물성 지방도 그렇고 칼로리 이런 것도 있으니까 먹고 나서 좀 걱정되는 그런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치킨, 삼겹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자주 먹게 되면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또 남성분들에게는 성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기뇨기과학회에서 40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비만이 실질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하고 또 영향이 있고 특히 그 발기부전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야식 좀 줄이시고요. 또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 또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의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닥터스 오늘은 성기능 장애 질환에 대한 고민들 전화 상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장어다, 복분자다, 몸에 좋다는 거는 잘 챙겨 드시면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도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시는 분들은 참 적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음식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전화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참여도 가능하도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궁금하신 점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그 40세 이상의 그 남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세 이상 넘어가시는 남성분들이 그 사실 몸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뱃살이 항상 없을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뭐 회식도 자꾸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만하고 이렇게 남성 성기능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남성 성기능을 이제 두 개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발기부전이나 이런 발기 기능에 장애하고요. 두 번째는 성욕이나 아니면 오르가즘, 사정 등에 이르는 남성 호르몬에 관련된 이제 영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은 몸에 비만 그 세포에 의해서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게 돼서 실제로 남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욕도 줄고, 근데 이제 화가 주는 대신에 짜증이 늘죠. 그리고 이제 뭐 남성 갱년기 이런 걸 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만한 남성들이 가냘픈 남성들보다는 날씬한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성격 예민합니다. 뭐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발기 기능에 대한 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동맥의 혈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40대 이상의 남성이 비만하다는 것은 대사증후군, 소위 말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모든 질환들은 전부 다 혈관에 동맥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네. 음경동맥은 우리 몸에서도 굉장히 가는 현미경적인 동맥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동맥 질환이 왔을 때 이제 좀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바로 발기부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원인들 좀 살펴보니까요. 스트레스가 과식을 부르게 되고 과식이 비만을 부르고 또 비만이 성기능 장애로 연결되는 마치 뭐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발기부전인지 아닌지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진단의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환자의 병력입니다. 이제 발기불능 부전은 헷갈리는 단어인데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불능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부전은 성관계의 불충분한 발기력을 지칭합니다. 10회 이제 시도에 최소한 3, 4회 이상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성관계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병력 청취가 이제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경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이제 보는 것이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우리 호르몬이나 아니면 혈관 질환이 아니라 유발할 수 있는 혈액 검사 마지막으로는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 및 음경 동맥과 정맥의 이상을 확인하는 음경 도플러 및 초음파 검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진단들 관련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이상이 있다고 느끼고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치료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가장 처음에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희도 처음으로 권해드리는 게 이제 식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위험 인자를 제거하고 많이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런 고식적인 이제 그런 생활 습관 변경에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네. 그 다음 단계로 먹는 약. 흔히 우리가 이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는 먹는 약을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먹는 약을 시도해 보셔도 반응이 없다. 그 다음에는 음경 해면체 내부에 그 우리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맞는 것처럼 똑같이 주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시도해 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수술적인 치료들. 그래서 뭐 음경 임플란트라던가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음경 동맥이나 정맥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계적 치료법들 살펴보니까 2단계에 해당하는 약이나 주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간편하게 좀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나 약, 치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네. 흔히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관계 전에 2시간, 최소한 2시간 전에 복용하시게 되면은 충분한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이제 발기를 도와드리는 형태로 이제 작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음경 해면체 내 주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슐린 주사 같습니다. 관계하시기 전에 음경 해면체 내부에 자가 주사 요법으로 시행되게 되는데요. 음경 해면체 내 주사는 안타깝게도 이 주사제 자체가 약 산성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음경 해면체 내부에 손상을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약 용량이 늘게 되고 약 용량이 는 다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발기불능 상태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약 먹다 보면 뭐 내성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주사제는 특히나 내성이 빨리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주사제를 사용할수록 이제 사용해야 되는 용량도 늘고 이제 일정 이상 용량의 주사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 한정된 용량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용하시다 보면 점점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약이나 이게 주사 같은 경우가 점점 양이 느는 것들 지금 화면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해 본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자, 이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약이나 그 주사제 치료를 받으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약이나 주사제 치료로는 발기부전이 있을 때 음경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음경의 길이와 굵기가 눈에 띄게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전립선암이나 아니면 당뇨 환자들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립선암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음경 크기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이유는 전립선암 수술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한 발기부전 때문입니다. 약이나 주사제로는 이런 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 임시방편이라고 있겠네요. 보시면 되지만 음경 임플란트는 이러한 변화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그 변화를 예전에 그 건강했을 때 음경의 크기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보형물들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보형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굴곡형 임플란트와 팽창형 임플란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곡형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이제 굽혔다 폈다 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 팽창형 임플란트는 현재까지 나온 치료법들 중에서는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치료법으로서 우리 몸 내부에 자연스러운 이제 실린더 튜브가 들어가서 이게 원할 때는 팽창이 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옛날에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닥터스 성기능 장애 질환 중에서도 또 효과적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또 치료법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뭘까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비뇨기과 전문의와 직접 전화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고민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 초반 8734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3개월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형물 수술을 바로 받아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전립선 비대증 수술 이후에 네. 한 달 이후에는 안전하게
팽창형이든 굴곡형이든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치료들을 이제 연달아서 받는 거에 대한 그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문제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앞으로 받는 그 치료 계획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문자 한번 받아봤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계속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굴곡형, 팽창형 두 가지 임플란트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이제 굴곡형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 어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굴곡형 임플란트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를 처음 개발했을 때 당시에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음경 임플란트 자체가 우리 몸에 이식이 되어서 복잡한 조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계적인 그런 조작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원래 개발됐던 나라 미국에서는 현재 경추 손상이 있어서 손의 조작이 어려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펌프를 누르거나 이런 약간 이제 손가락에 힘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쉽게 시술을 받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많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팽창형 임플란트보다 수술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결함이 몇몇 제품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또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있었던 기계들은 항생제 코팅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감염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으나 오, 네. 현재는 항생제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률 또한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굴곡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3270-3311번으로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작이 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굴곡형이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리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 팽창형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수압을 이용해서 이제 작동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경 해면체 내부에 이 실린더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 음낭에 이런 펌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누르면은 음경 해면체에 있는 실린더 내부에 이제 수압이 올라가게 돼서 이런 형태로 이제 발기가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필요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해면체 내부에 있는 그 수압을 낮춰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치료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발기부전 치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 후, 치료 후 환자 만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팽창형 임플란트는 지금까지 나온 치료법들 중에서 환자 만족도 98%라는 가장 높은 치료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형과 더불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약간 그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 보신 바와 같이 음낭 내부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음경 해면체 내부에 있는 실린더의 수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압이 올라가면서 예전에 발기된 상태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사용이 끝나신 이후에는 펌프 위에 위치한 터치 밸브를 누르시게 되면은 음경 해면체 내부의 실린더 내압이 감소하면서 원래 옛날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원리 영상까지 만나봤고요. 만족도가 98%에 달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치료법인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특징들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는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 당시에는 이미 44년 전에 개발이 되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었어요. 네. 수술하는데 뭐 6박 7일 입원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44년 동안 기술과 수술 기계에 대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일 외래 수술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국소 마취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이제 음경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 연세가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60세나 70세 이후가 되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에 따른 마취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고자 이건 더 좋고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고 우선적인 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에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 자체 개선으로 인해서 펌프와 밸브의 조작이 훨씬 더 용이해졌으며 마지막으로 기구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되어서
이제 기구 자체가 예전보다는 감염률이 떨어짐으로써 훨씬 더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술식을 통해서는 음경의 길이 자체가 예전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 닥터스 오늘 성기능 장애 질환에 대한 고민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요새는 중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도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나의 고민도 좋고요. 가족분들의 고민도 좋으니까요. 전화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대구에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팽창형 삽입 수술 안 했습니까? 그게 네네.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은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일단 그 수치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관련된 것들은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혹시 좀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요? 뭐 궁금한 건 없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60대 중반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 1년 전부터 잘 안 돼요. 발기가. 자, 관련된 치료는 뭐 다른 치료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차근차근 일단 말씀 좀 한번 나눠보시고 관련된 다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에 대해서 한번 도움 좀 주실까요? 환자분 제가 네. 혈압이 조금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있으시고요. 현재 다르게 드시는 약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일단 환자분에게는 그 뭐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내원 비뇨기과 진료를 통해서 일단은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이제 수술이 필요한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지금 환자분이 발기부전 이후에 음경의 크기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낌새가 보이신다면은 그때는 약이나 주사보다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게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 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사실상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도 좀처럼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방법을 아직까지 시도해 보지 않으셨다면 그 방법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관련된 내용 먼저 진단 받으시고 치료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화는 은평구에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그 모든 게 아니라서. 네. 자, 그 관련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원장님과 좀 대화를 나눠보실까요? 예, 그러죠, 뭐.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9요. 지금 당이나 혈압이나 이런 지병이 있으세요? 당뇨약 혈압약 다 먹고 있어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한 지금 7, 8년 됐어요. 그 발기부전으로 다른 치료는 안 받아보셨나요? 그런 건 모르죠. 그 발기력이 좀 떨어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년 됐어요.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2년 못 됐네요. 환자분께도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당이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음경 동맥이 네. 빨리 다른 분들보다 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맥성 발기부전이 오실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치료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만일 당이나 혈압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음경 크기가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팽창형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시 19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버님 당뇨병을 한 7, 8년 정도 앓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성기능 장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저희가 앞서 살펴본 팽창형 임플란트라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건강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2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 문자가 왔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끝번호 9604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용기 내어 상담 드립니다. 발기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정력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 먹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대표적인 뭐랄까요? 그 어려움을 이렇게 문제로 네. 남겨주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발기부전에 대해서 남성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어느 문화권이나 뭐 우리나라를 그렇죠. 떠나서 어느 문화권이나 굉장히 부끄럽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뇨기과라는 그 문턱 넘기가 쉬운 게 아닌 거는 저희도 잘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뭐가 원인인지 일단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부학적인 문제인지 혈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문제인지 진료가 먼저 우선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병원에 찾아오시는 그런 발걸음이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마치 죄도 안 진 거고 본인이 그냥 아프신 건데 안 좋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체를 못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병원 문턱을 계속 높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못 가게 되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진단 관련된 걸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한번 이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드리죠.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2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60대 후반이시네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시는데 자, 성기능에 좀 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어야만 하는데 약이 아직 효과가 있다면 수술을 미루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 상담을 주셨네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상담을 받아보면은 가장 처음에는 저희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세요. 약을 먹으면 되는데 내가 굳이 수술까지 해야 됩니까? 발기부전 치료는 환자분의 만족도를 위한 치료입니다. 발기부전 치료 자체가. 그래서 환자분이 그 치료에 충분히 만족을 느끼신다면은 굳이 뭐 다른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께 잘 전달드리지 못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이 오래되면 음경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길이나 굵기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낌새가 보인다고 하시면은 환자분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팽창형 임플란트로만 오로지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 환자분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만족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본인이 이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으로도 그런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면은 뭐 다행히 그 다음 단계고 안 가도 되겠습니다만은 근원에 뭔가를 좀 방지하고 그리고 약간의 만족도에 좀 불편함을 좀 느끼셨다면 언급하신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잘 치료 계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주셨는데요. 성남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아직 어린데, 네, 그, 발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뭐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전화 주시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원장님 좀 한번 예, 전화 환자분 나눠보실까요?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네, 30대 초반이요. 30대 초반이요. 네. 지금 다른 지병은 없으신 것 같고 그 네. 발기부전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요 근래 같아요. 요 근래 오래된 같으세요? 네네. 예,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 뭐 스트레스는 뭐 그냥 다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젊은 연령층의 발기부전은 이제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동맥균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10대 때부터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정맥 누출성이나 아니면 혈관 기형을 의심해봐야 되겠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괜찮다가 네. 30대 때 처음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동맥 기능에 문제가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맥 기능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고 어떤 이유로 떨어져 있고 혹은 드물게는 해부학적인 구조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젊은 분이신데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 일시적인 고민인지 아니면 계속될지 이 고민을 상담해 오셨는데요. 동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동맥 기능에 대한 체크부터 진단부터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제 8575님인데요. 48살이고 당뇨로 5년째 약물 치료 중입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발기가 잘 안 돼서 약을 먹다가 효과가 떨어져서 발기 주사를 1년째 사용 중인데 지금은 그것도 좀 효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좀 약간 쉼 현상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네. 이분이 당뇨 환자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세요. 그런가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은 먹는 약과 주사제 반응이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혈관 자체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른 이제 치료의 반응이 되게 적은 편이세요. 그리고 음경 해면체 내부에 주사하는 방법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해면체 내부에 사실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신 부분에 혹은 주사를 잘못 놨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해면체가 그 흉터가 생기게 돼서 한쪽으로 휘게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발기력은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해면체 제대로 팽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팽창형 임플란트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환자분께 적절한 치료가 아마 팽창형 임플란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당뇨 걸리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전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점점 그 당뇨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바로 또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02-3270-3311로 계속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고 있고요. 샵 1252번으로도 저희가 네.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를 좀 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바로 그 발기가 배워가지고요. 네, 한겨레 가질 때 바로 그 배워버려요. 네. 그래서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바로 한번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4이요. 지금 당이나 혈압이나 이런 지병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예,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은 발기불능은 아니고 발기부전이세요. 그래서 전혀요. 부전이라는 것은 이제 되긴 되는데 성관계 불충분한 발기력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좀 받으시는 편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지금 연세가 젊으시기 때문에 예, 그 예. 원인이 뭔가 찾아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그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성기능 장애에 대한 고민 털어놓으셨는데요. 저희가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주셨으니까요. 여기 치료에 참고하셔서 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흔히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 못할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 말 못할 고민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서울 02-3270-3311번으로 많은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내용들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어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팽창형 임플란트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 설명도 해주셨고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크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을 예전 건강했었을 때로 이제 돌려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뭐 예외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보통 그게 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인 건가요? 기존에 이제 발기부전이 와서 네. 시간이 오래돼서 음경의 크기가 줄고 길이와 굵기의 이제 좀 줄어들었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그걸 돌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문자 사례처럼 특히나 음경이 휜 경우에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음경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음경의 각도를 되잡아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음경 자체에 들어가서 조직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점차 길이와 굵기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음경의 각도가 바로 잡아지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경만곡증을 유발하는 이제 질환 중에 하나인 페이로니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음경 각도가 거의 90도 이상 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팽창형 임플란트를 통한 교정술입니다. 그랬을 때 음경의 네. 길이 손상이 없이 형태와 강직도를 유지하면서 치료 결과를 좋게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뭐 일석삼조라고 해야 되나요?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전화나 문자 통해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원리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원리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낭에 위치한 이제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음경 내부에 위치한 2개의 실린더의 내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린더의 내압이 올라가면서 음경이 발기가 되게 되고요. 발기가 돼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황이 끝나신 이후에는 음낭 내부에 위치한 터치 패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음경 내부에 있는 실린더 내압이 줄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제가 원리 영상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팽창형 임플란트에 관련된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그 지켜보시면서도 주저하시는 몇몇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치료받는 곳이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감각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도 물론 좀 궁금증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감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 음경 임플란트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네. 사실 이게 정확한 우리나라의 그 명칭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치아 임플란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물론 시술 받고 난 직후에는 감각이 약간 다르시다고 해요.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이게 여기 들어있는 줄 모르고 타인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이게 들어있다고 뭐 뜯거나 씻거나 먹거나 맛보거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음경 임플란트 또한 사정이나 오르가즘, 음경의 감각, 배뇨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을 안 주게 됩니다. 네. 네. 실제 내 몸의 일부분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실 것 같은데 네. 실제 치료 효과는 어떨지 이쯤 되면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실제 건강 회복하신 사례들 만나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30대 후반 남성 환자네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이셨는데요. 둘째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신데 발기가 안 되셔가지고 내원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특이 병력이 없었고요. 음경 도플러 검사를 해봤더니 오로지 다른 데는 건강한데 음경 동맥만 심하게 손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경구형 치료제나 당연히 주사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음경 임플란트를 팽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나이 때는 당연히 성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나이시기 때문에 네. 시술 후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실제로.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 환자 만족도와 자신감이 있어서 훨씬 상승하셨었고요. 현재는 지금 둘째 아기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이제 연락을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60대 중반 남성분이네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이제 치료를 받아 보셨었어요. 그래서 당뇨가 20년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잘 조절이 되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음경 동맥에 손상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점 발기가 안 되셔가지고 이제 발기 기능 자체가 거의 안 남아 있는 상태셨어요. 네. 이제 배우자랑 나이 차이 10살이 넘게 나시다 보니까 성기능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원을 해주신 경우였고요.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이 오게 되면은 2차성 조루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성관계의 목적 자체가 그 생식이기 때문에 아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발기력이 떨어지면은 대뇌 중추에서 사정을 빨리 하게 하는 2차성 조루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크셨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의 조작이 손으로 이제 움직이기가 좀 힘드셨기 때문에 예. 굴곡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만 받으셨었거든요. 아. 그리고 난 이후에 발기부전은 당연하고 그다음 조루까지 굉장히 이제 잘 치료가 되셔가지고 환자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경우입니다. 역시 그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제 마지막 사례는 그 40대 후반 남성분이 되겠습니다. 네, 40대 후반 남성분이고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이제 1형 당뇨, 유전형 당뇨 진단 이후에 인슐린으로 계속 조절을 받으셨었어요. 네. 그래서 20대 초반에 거의 이제 그때 당시에 발기부전을 진단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치료를 다 받아보셨어요. 먹는 약도 시도해보시고 다 하셨는데 주사제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니까 음경 자체에 그 만곡이 굉장히 심하게 오시고 휜 현상. 네, 휜 현상이 심하게 네. 오고 그다음에 해면체 내부가 굉장히 섬유화가 심하게 흉터 조직으로 다 대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환자분은 거의 포기하신 상태였는데 네. 결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배우자분이 이제 진료를 권하셔가지고 내원을 하셨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오셔서 이제 진찰을 해본 결과 환자분에게는 팽창형 임플란트만 이제 가장 좋은 대안이었고요. 네. 현재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 받으신 이후에 성기능이 굉장히 잘 회복되셔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서 만나본 것처럼 우리 아버님들 40, 50대 넘어가면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꼭 하나씩은 알고 계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또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전화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전화 연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50대 중반인데요. 네네. 발기는 잘 되는데 네. 조루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는 네. 젊어서도 조루가 있었어요. 40 넘고 50 넘으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50 넘어도 조루가 있더라니까요. 아, 네, 뭐 이렇게 조루에는 1차성, 2차성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성 조루는 대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음경 자체의 감각이 예민하던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조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조루가 계속 유지가 되던 뭐 똑같은 증상이 지금 계속 되세요? 아니면 좀 나빠지셨어요, 최근에? 부부 관계 하는 데 있어서 네. 예, 한 10일 후에 하면 조루가 있어. 2, 3일 있다 이렇게 하면 부부 관계는 이상 없는데. 사실 이제 횟수에 의해서도 이게 사정 중추가 대뇌에 있게 되는데요. 대뇌에 있는 사정 중추가 피로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사정 후에 이제 대뇌 사정 중추가 피로해진 상태에서는 사정 지연 능력이 좀 더 높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제 원 상태로 되면은 사정 문제, 조루 문제가 발생하시게 되는데요. 조루의 치료에 대해서는 먹는 약과 수술적 치료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력에 대한 왜 조루 치료라는 거는 조루를 치료해놨는데 발기력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발기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조루에 대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다른 방면에 대한 그 불편함을 좀 드러내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잊지 네. 마시고 잘 치료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5시 37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90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50대 중반이시네요. 2년 전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좀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셨다고 하는데, 자,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그 정액이 안 나오시는 거는 전립선이라는 기능이 우리말로 하면 전립샘입니다. 침샘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의 60-70%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정액은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으면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발기는 문제가 다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발기가 안 되시는 건데 발기능 자체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 거기서 수술을 받은 환자의 10%가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력이 돌아오지 않으신다면은 팽창형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발기가 안 될 경우에는 음경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받으신 수술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살펴본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 회복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만나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065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발기부전입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좀 개선이 됐는데 병원을 또 안 가면 아이고. 다시 증상이 심해집니다. 좀 좋은 치료법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젊으신데요. 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꾸준히 가시는 게 사실은 첫 번째겠지만 네, 그렇죠. 먹는 약이나 주사제는 이렇게 완치를
요하는 치료라고 보긴 어려워요. 치료를 하시고 나셔서 완치가 되시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완치를 노려볼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원인을 찾고 발기부전이 어느 정도 심한가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가장 맞는 치료법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먹는 약 뭐 또 가능하겠지만 수술적인 치료들도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발기부전에 관련된 치료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지금 저희가 사례를 보거나 문자를 받았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나이대도 좀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도 지금 병원에 문의하러 오신 분들의 나이대도 그만큼 좀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뭐 심하게는 10대 후반 친구들까지도 그런가요? 병원에 찾아오고 있어요. 이게 네. 본인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니까 성경암 연령이 훨씬 옛날보다 어려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뭐 20대 초반 친구들부터 80대 후반 환자분들까지 어르신들. 네. 다양한 연령층에 이거는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남자의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나이든 간에 또한 발기부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 질환으로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잊지 마시고 이게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내 나이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문제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이 하나 더 왔습니다. 그 문자 사연 다시 한번 또 살펴드리고 내용에 관련된 것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네, 끝자리 436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발기부전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예전과 달리 강직도가 떨어지고 간혹 시들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병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많이 답답하시대요. 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들 답답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몸 관리 잘했고 이때까지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병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네. 사실은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거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음경 동맥 자체가 다른 분들보다 약하게 타고났다면은 이런 질환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경 동맥 자체에 이제 뭔가 이상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환자분의 연세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의아한데요. 20대 초반 환자분 같았으면은 정맥성 발기부전을 이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가 좀 찾아보고 정확하게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혈관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런 것들을 그냥 괜히 좀 병원 가기 무섭다고 네. 생각하시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안 가지 마시고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실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역시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죠. 네. 자, 고민인 만큼 문자로 참여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394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평소에는 잘 됐었는데 가끔씩 요즘에는 통증이 느껴지면서 힘이 빠진다고 하십니다. 발기부전 때문일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 환자분은 제가 직접 음경을 이제 만져보면 더 확실하겠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페이로니 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이로니 네. 병이라는 거는 음경 해면체에 딱딱한 섬유질이 이제 굳은 흉터 조직이 생기는 걸로 이것 때문에 발기가 되면서 통증 유발되고 정맥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맥 누출성 발기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면서 발기력이 소실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경의 도플러라던가 초음파라던가 이런 이제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페이로니 병이 진행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가,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인지 한번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먼저 진단 확실히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문자와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들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계속해서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말 못할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기부전에 대해서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 혹은 뭐 자기 본인의 노력 이런 걸로 안 된다고 되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발기부전은 어떠한 상황에서 음경만 있다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신다면 언제나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병원 문턱을 좀 낮추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치료 3단계 방법 중에서 1단계가 그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 체중 조절, 건강한 음식 섭취. 기본 가치만 모든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거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출발점의 하나로 전화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닥터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